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리뷰라든지 어떤 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고객들의 진심이 당연히 100% 담겨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리뷰? 요거 조금 그 취합한 기간을 바꿔가지고 별점 조금 올려볼까? 여기 이 키워드 되게 괜찮게 써주셨는데 요거 한번 내가 인용을 잘 해볼까? 이런 식으로 리뷰를 이용하거나 혹은 별점을 인용하거나 할 때에는 우리만의 편집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고객들은 그걸 모르고 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서 리뷰나 좀 괜찮은 그런 평점들을 보여준다고 해서 고객들이 리뷰 창을 클릭을 안 해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고객들은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의 시선으로 한번 가공되고 편집된 이 리뷰 콘텐츠들, 우리의 칭찬을 보여주는 것들에 기꺼이 속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리뷰 창을 클릭을 해서 하나하나 리뷰들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가공돼서 보기 편하게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는 상세 페이지에서 정보를 얻는 게 훨씬 인지적으로 쉽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기꺼이 속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모아온 소중한 자료들 그리고 소중한 리뷰들을 상세 페이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4분마다 한 개씩 팔린 향기, 어느 브랜드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40만 명의 집을 따뜻하게 채운 향기. 이 정도 브랜드라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호주에서 왔다는 그 유명한 향기 브랜드 이땡이 아닌가 싶으실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 사이에 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님이 숨어 계십니다. 4분마다 한 개씩 3년 동안 누적 40만 개가 판매된 캔들을 판매하는 브랜드. 그 대표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어떤가요? 누적 판매 40만 개 돌파, 카카오 선물하기 1등. 저런 콘텐츠가 하나 들어가니까 나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이런 귀여운 질투도 갑자기 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판매를 했는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근데 왜 이 땡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까지 드실 거예요. 당연히 향기형 그런 곡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니었다는 거죠. 나만 몰랐네. 그래서 고객님들을 직접 속이실 때 기꺼이 속을 준비가 된 이 고객님들은요. 고객님 빼고 다 아는 브랜드인데 혼자 모르셨네 라는 걸 귀엽게 속일 준비만 되시면 됩니다. 그 속임수의 귀여운 속임수의 방법은 이렇게 4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판매 수량에 대한 이야기. 우리 아까 봤죠? 누적 40만 개가 판매되었다. 3년 동안. 그리고 리뷰에 대한 이야기. 또 사용하는 재료의 양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객님을 귀엽게 속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라서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텐데 숫자의 가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판매 수량과 리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엄청 귀여운 가방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멋있게 막 구두도 신고 정장도 입고 왔지만 사실 그냥 티셔츠에 청바지 얼레벌레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가방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누가 봐도 디자인이 강점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어느 분이 만드셨는지 이 테이블에 앉아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데요. 자, 리뷰 사용하고 계십니다. 누적 판매 15,000개, 검증된 제품력. 요거까진 좋았어요. 좋았는데 저라면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을 것 같아요. 누적 15,000개 판매. 15,000명은 오늘도 데일리룩에 포인트 고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가방 너무 귀엽거든. 누가 봐도 디자인이 포인트인 이 제품이기 때문에 똑같은 리뷰를 보여줄 때 그리고 똑같이 15,000개가 판매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본질, 고객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한 번만 더 고민을 해주신다면 똑같은 리뷰 콘텐츠도 뻔하지 않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뷰를 살펴보면 그냥 가볍게 들고 나가도 포인트 돼서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내가 의외로 내 고객들의 리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걸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요건데요. 리뷰 콘텐츠. 지금 보시면 원단이 좋다. 사계절 다 들고 다니기 좋은 디자인이다.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리뷰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나요?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사진으로 봤듯이 이 제품의 가장 눈에 띄는 USP, 유니크 셀링 포인트는 당연히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웬만하면 지금 고객들이 칭찬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 위주로 우리가 리뷰를 편집해 주는 겁니다. 리뷰의 내용을 없는 걸 지어내라. 이거는 당연히 철컹철컹이죠. 포돌이랑 만나게 되실 텐데 고객들이 칭찬해준 리뷰 중에서 내 제품의 USP가 가장 잘 녹아있는 것들로 정성스럽게 리뷰를 인용하고 골라주는 노력. 이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건데요. 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습니다. 보통 리뷰 콘텐츠 어떻게 쓰셨나 하고 제가 컨설팅 나가서 보면요. 배송이 빨라서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잘 쓰고 있어요. 엄마 선물해 드렸더니 좋아하세요. 이런 리뷰들은 사실 뭐 선풍기가 됐든 매실청이 됐든 아니면 강아지 간식이 됐든 아기용품이 됐든 어디에서나 두루두루 쓸 수 있는 리뷰입니다. 즉 그 어떤 제품도 빛내주지 못하는 리뷰란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상세 페이지 상단에 우리 괜찮은 제품이에요 고객님이라고 고객들을 귀엽게 속이신 다음에 내 제품의 USP를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리뷰들로 채워주시는 것, 이건 반드시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거죠. 우리 간장게장 신선하고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비릴 수가 없어. 왜? 우리는 매일 간장게장에만 거의 1000마리 정도 되는 연평도 암꽃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숙성시켰다가 담그는 게 더 어려워요. 무조건 신선해요. 라는 이야기들 매일 1000마리라는 숫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건데요. 똑같은 간장게장을 판매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선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 그리고 우리가 잘 나가는 브랜드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 달라졌죠. 사용하는 재료의 양, 하루에 간장게장 1000마리 쓰고 있어요. 하루에 배 한 척 그냥 계약해서 그 배로 잡아온 게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재료의 양을 콘텐츠로서 상세 페이지 안에 녹여주실 때 뻔하지 않은, 그리고 색다르게 우리를 어필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숫자의 가공. 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how to, 실질적인 실무적인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리긴 할 건데요. 제가 실제로 한번 리뉴얼을 했던 그 제품인데 리뷰가 한 5,000개 정도 쌓였더라고요. 너무 뿌듯하죠. 이럴 때 이런 식입니다. 건강식품 중에 스틱형으로 나오는 것들 있죠.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기 그 건강 스틱 같은 거 판매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 스틱인데 16cm에 불과한 건강 스틱 땡땡땡을 일렬로 쌓으면 에베레스트 325.5개, 약 288만 미터 이렇게 된다. 16cm라는 우리가 상품 정보 제공 고시를 쓸 때 기계적으로 입력하고 있는 내 제품의 스펙 16cm. 이 길이 16cm를 내가 지금까지 판매한 수량 그리고 고객님들께 실제로 보내드린 것과 연결지어서 이런 식으로 엮었더니 전혀 새로운 셀링 포인트가 되는 동시에 이거 에베레스트 325개? 대단한데? 엄청 많이 팔렸는데 왜 나만 몰랐지? 라는 걸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의 가공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숫자의 가공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부터 보시게 될 가계부에 지장이 없도록 내 제품을 어필하는 이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인 거죠. 샤넬 지갑이 있습니다. 언젠간 저도 남편한테 이런 걸 받아볼 수 있겠죠. 왜냐면 제가 남편한테 포르쉐 사줄게 하고 꼬셔가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포르쉐를 사주면 샤넬 지갑 정도는 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요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샤넬 지갑 백화점에서 사시면 160만 원인데요. 저희 땡땡 스토어 명품 뭐 병행 수입하는 요런 데 친구 추가해 주시고 하면은 톡 채널 혜택으로 136만 9천 원에 드릴게요. 근데 한 달에 11만 9천 원이고요. 하루에 3,670원입니다. 요즘 커피 가격도 많이 올라서 이제 3,670원 정도 되면 톨 사이즈보다도 좀 저렴한 이렇게 가격이 되는데요. 어때요? 샤넬 지갑 160만 원에서 하루에 3,000원 정도만 내시면 샤넬 지갑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개수부터가 다르죠. 그래서 숫자에 대한 이야기, 요거는 좀 제가 많이 캡처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는 건데, 숫자를 가공하는 방법은 굳이 내 제품의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걸 보여줄 때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앞서서 보셨던 에베레스트 325개만큼 팔린 건강 스틱, 뭐 도라지 스틱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쓰실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요, 주어진 숫자를 일단 나눠보세요. 혹은
곱해보세요. 16cm라는 건강 스틱에 지금까지 판매된 1,800만 포와 곱해서 에베레스트 325개라는 그런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숫자를 곱하거나 나눔으로써 우리는 이 가계부에 지장이 없는 되게 합리적인 가격이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단위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1분에 1개씩 팔리는 것, 그리고 1시간에 60개씩 팔리는 것, 느낌이 다릅니다. 1시간에 60개 팔리는 것도 제법 마음에 드는 되게 괜찮은 판매량인데 1분에 1개씩 판매된다. 야, 이거 못 참거든요. 나만 모르는 또 제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눌 때에는 어떤 단위로 했을 때 고객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이것도 잘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비교 대상이 있다면 가장 좋겠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제가 아까 샤넬 지갑과 커피를 이야기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비싼 비교 대상 얼마든지 내 제품과 비교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숫자 나누는 거 같이 연습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봤던 되게 맛있어 보이는 빵이 있습니다. 톡딜에 맞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셔서 지금 판매 중인데요. 요거 오리지널 12개입 지금 원래 16,800원인데 12,900원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할인 좀 됐네. 하나에 1,000원이에요.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죠. 그냥 12,900원이라는 숫자를 구성인 12개로 나누어졌을 뿐인데 하나에 1,000원이면 이거는 사야지. 요즘 1,000원 가지고 단팥빵, 소보로빵도 못 사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괜찮은 가격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마 요 브랜드 운영하시는 대표님 그런 생각하실 텐데요. 전 제 빵이 하나에 1,000원짜리로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나는 내 제품이 가격이 합리적이고 이 품질 대비 이 가격이 말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내 빵이 한 개 1,000원짜리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감성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 제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하나에 1,000원짜리 빵이 아니라 고객들의 마음 그리고 요즘 빵 먹기 좀 그런데 하는 그 가계부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착한 가격의 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톡스토어 상세 페이지를 제가 한 25개를 전부 봤을 때 상세 페이지에서 가격이나 구성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혜택은 그냥 이렇게 숫자로 띵띵띵띵띵 보여주시고 끝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그냥 정보의 나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이게 왜 가치 있고 합리적인 가격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콘텐츠인 거잖아요.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때는 이렇게 간단한 글도 좋고요. 그냥 편하게 사진으로 보여주셔도 좋고요. 그냥 이 가격이 왜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가격이 고객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내 제품을 업셀링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에 1,000원짜리 빵이 아니라 물가까지 어루만지고 달콤하게 내 삶을 위로해주는 내 삶의 메이트로서 빵을 어필하는 것처럼요. 그 업셀링을 해야 하는 순간 가격에 대한 나열만 해두셨다면 쉽지 않으실 겁니다. 고객들의 머릿속에 우리는 이미 하나에 1,000원짜리 빵으로 기억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 간격을 넘으려면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브랜딩까지 고려하셔서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요. 비교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젓이 있어요. 엄청 맛있죠. 제가 어릴 때 20살 때는 이 뭐야 삼겹살은 소금이 최고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나니 이 감칠맛이 미치게 맛있는 거예요. 근데 소스 한 병에 13,900원? 그것도 삼겹살이랑 먹을 때 이외에는 굳이 마땅한 활용책이 떠오르지 않는 이 소스. 한 병에 13,900원이라고 한다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500g인데 한 10번 정도 이 소스를 나눠 먹는다고 했으면 하나에 50번, 10번이잖아요. 공 하나만 딱 빼서 어차피 먹을 삼겹살에 1,390원만 더하면 삼겹살이 제주도에서 먹던 삼겹살의 맛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제주도 가서 삼겹살 맛있게 먹으려면 일단은 비행기 티켓 2인 기준으로 18만 원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투어에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렌트비 6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없죠. 20만 원 정도 펜션도 묶어야 되죠. 그러면 저렇게 하면 둘이 그냥 삼겹살 먹으러 제주도 간다 하면 44만 원인데 44만 원을 내고 제주도에서의 그 맛있는 삼겹살 맛을 먹느니 나라면 그냥
한 번에 1,390원 내고 멜젓 소스 사 먹겠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격은 상대적인 법입니다. 가계부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핵심인데, 지금 소스와 소스를 비교하거나 삼겹살과 같이 페어링이 자주 되는 뭐 히말라야 핑크솔트라든지 이런 거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쌈장과도 비교하지 않았죠. 내 제품의 가격을 싼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여주려면 누구와 비교할 것인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제품, 만약에 내가 뭐 클렌저다라고 한다면 우리 클렌저, 타사 클렌저 가격 평균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직관적인 가격 비교를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 클렌저를 사용을 함으로써 마음까지 편해지고 뭔가 시간적으로 더 여유가 생길 거예요. 이중 세안 하던 거 한 번의 세안으로만 끝낼 수 있으니 이중 세안 하지 않아서 얻게 된 10분을 이렇게 사용하세요. 즉 가격이 아니라 시간과도 비교가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가계부에 지장이 없어 보이도록 숫자의 비교도 가능하겠고 경험과의 비교도 가능하겠고, 내가 무엇과 비교하는지에 따라서 내 제품은 싼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서 가장 괜찮은 옵션으로 충분한 어필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는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숫자의 가공이란 이야기를 드리면서 공통점이 있는 것들과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공통점이 있는 거 이런 식입니다. 멜젓 소스로 삼겹살 맛있게 먹으면 1,390원만 투자하면 되는데 미슐랭 가서 식사하는 비용이랑 비교하면 엄청 괜찮지 않나요? 공감이 안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슐랭에서 불판 쫙 달궈가지고 삼겹살 칙 올리는 거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라는 공간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우리는 다들 경험을 해봤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까지 해서 굉장히 익숙한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뭔가를 정하는 건 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그 비교 대상과의 어느 정도의 공통점은 있어야 한다는 거,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